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변덕의 사전적 의미는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나 성질을 말합니다. 뜨겁게 끓는 죽처럼 변덕이 죽 끓 듯하다는 표현도 있죠. 요즘 겨울로 접어드는 늦가을이어서 그럴까요?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마음도 싱숭생숭합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다는 아쉬움과 뒤돌아보면 특별히 해놓은 것이 없다는 자책감이 뒤섞여서 마음을 변덕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심지 곧게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영등포구 광덕안정한의원 오경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오경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절과 통증 질환을 주로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오경환입니다. 팔체질 진료와 순화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애청자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요즘 단풍 구경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단풍 구경 보통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네. 무릎 관절 아프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한의원에도 네. 단풍 구경 다녀오고 나서서 또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일단 등산은 잘 알려진 대로 좀 소모되는 칼로리가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가장 안 좋아질 수 있는 관절 부위가 바로 무릎인데요. 네. 등산할 때는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 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중력에 역행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또 발 전체를 디뎌서 보행하기 때문에 그 무릎에 그 가해지는 충격량이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산을 하산할 때는 발 앞꿈치부터 내려가고 그다음 뒤꿈치가 닿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충격이 훨씬 더 늘게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그 무릎에 가는 충격이 늘 수 있죠. 그리고 또 내려갈 때는 몸무게 그리고 또 지고 있는 배낭의 무게 네. 또 이런 중력이 같이 한꺼번에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에 많은 충격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산 시에는 자신의 체중의 한 6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계단 같은 것도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든데 올라가는 게 좋고 계단 내려오는 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산할 때 정말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등산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네. 이게 그 날만 아픈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도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보통 등산을 다녀온 후에 한 2, 3일 정도는 뭐 갑자기 등산을 하셔서 무릎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등산을 하실 때
뭐 특별히 뭐 부딪히거나 다치시지 않고 아니면 뭐 빨갛거나 붓는 증상이 없는데도 2,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새는 그 노년층뿐만 아니라 네. 중장년층에도 많이 그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이런 그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네. 뭐 통증이나 붓기 그리고 무릎 관절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요.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나는 연발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걷기나 계단 오르고 내리기 또 무릎 관절을 또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지고 그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퇴행성 무릎 질환에 대해서는 이런 임상적인 증상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같은 영상을 기초해서 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요즘은 좀 나이가 있는 분뿐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의 그럼 통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무릎 관절은 보통 원인은 그 크게 두 가지 외상과 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 보통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네. 한 3에서 5mm 정도의 무릎 연골을 두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충격이 발생됐을 때 연골이 얇아지고 또 그러면 또 무릎 관절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 관절증은 무릎에 나타나는 통증, 모든 통증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뭐 인대 손상, 그리고 또 연골의 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노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모든 관절염에는 그 가장 위험한 그 위험 인자가 바로 노화입니다. 또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유병률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도 유병률이 달라지는데요. 55세 이하에서는 그 남녀 비율이 비슷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환자분의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여성 환자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 밀도가 좀 더 낮아지고 남성에 비해서 그 단위 체중당 근력이 그 적게 되고 또 하이힐이나 아니면 쪼그려 앉는 그런 생활 습관 등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여성 호르몬이 말하자면 골밀도에 좀 좋은 그런 작용을 하나 봐요? 네, 그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갱년기와 같이 그 진행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골밀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노화가 나이가 들다도 있겠지만 네. 무릎을 자주 사용하면 네, 이게 꼭 나이가 많지 않아도 노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뭐 앉아서 계시는 뭐 사무직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많이 나가서 일하시는 뭐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은 특히 노화가 더 빨리 오고 아무래도 무릎 관절 자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연골도 빨리 닳고 그다음에 근육 자체도 좀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쪽의 노화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걷는 자세가 좀 안 좋아서 네. 그러니까 무릎에 많이 무리를 가는 자세로 제가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무릎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네, 걷는 자세나 이런 생활 습관도 많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신발을 좀 푹신한 신발을 신거나 이런 깔창을 좀 더 푹신한 깔창을 깔거나 하는 것도 많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굉장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아주 증상이 나쁘다기보다는 좀 전초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네.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럴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런 자세를 좀 바꾸려고 할 때 그렇게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증상이 좀 심해지면은 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통증이 일어나는데요. 뭐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는 괜찮은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등산이나 뭐 계단을 오르고 내리거나 비탈길을 오르고 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초기 증상은 그 연골이 닳아서 네. 무릎 관절의 부드러운 부분이 점차 얇아지고 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또 그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중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능동적인 활동을 할 때 많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뭐 양반 다리를 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초기보다는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고요. 네. 무릎 관절이 붓는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적인 활동할 때보다는 통증이 더 심하다고 했는데, 연골이 더 닳고 네. 또 뼈가 서로 닳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뼈에 뼈 돌기가 자라서 통증이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심해진 말기에는 네. 그 장시간 무릎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뭐 야간에 누워서 잔다거나 수면 시에도 많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걸으실 때도 그냥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심해지면은 무릎 관절이 변형이 돼서 옷자다리, 흔히 말하는 옷자다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기에는 거의 연골이 거의 다 닳기 때문에 네.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차 관절이 뻣뻣해져서 통증이 심해지게 돼서 이를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무릎 관절에 있는 관절액이 많이 나와서 중기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부종이, 그 무릎 관절 자체가 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절이라는 게 많이 쓰면 안 좋아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요즘에는 수영뿐만 아니라 뭐 아쿠아로빅 이래서 네. 수영장 안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네. 뭐 수영장 안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운동을 좀 이제 노년층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수영장에 가봐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네.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 무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무릎 관절에 훨씬 그 저항이 부하가 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허리나 다른 관절에도 더 그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해지기 전에 그럼 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보통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 무릎 통증이 사실은 초기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집에서 뭐 계속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는 거는 그 통증이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를 의미하는데, 네. 보통 집에서 파스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좀 자가 치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 파스가 보통 딱 생각이 나요. 관절염 하면. 네, 근데 이런 뭐 조금 완전히 초기 증상이나 이럴 때는 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상태에서는 파스 등의 파스 등의 치료가 통증을 방치하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더 많이 진행이 되면은 네.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스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좀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파스 같은 자체는 딱 붙이게 되면은 좀 싸, 따끈따끈한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싸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물 같은 작용이 안에 스며들면서 작용을 하게 되고, 요즘엔 온열 파스라고 네. 그 온찜질하는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의 염증을 좀 줄여들고 그 다음에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파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성기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한의원 와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네. 또 급성기더라도 그러니까 통증이 시작될 때, 모든 통증이 시작될 때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네. 단순히 무릎의 퇴행이라기보다는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을 줄을 서고 있는 근육, 그리고 또 인대, 이런 부분이 퇴행이 같이 오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은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그 주변부 조직들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무릎 치료뿐만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고, 통증이 많이 심해지시면은 유지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게 한의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소염제나 아니면 진통제 치료를 처방을 많이 해주시게 되시고,
이런 관절 주사 같은 약물 치료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치료가 좀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보존적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는 자체가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관절이 나이가 드는 건데요. 네. 이런 나이 드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아예 차단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이런 무릎 관절염의 치료 목적은 그래서 그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을 기능을 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또 그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아진다기보다는 이 상태 유지가 네. 주 치료 목적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변형이 돼버리면은 네.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 같은 그런 그 치료 방법이 아니고서는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관절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이라는 건 인공 관절 삽입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인공 관절을 삽입할 수도 있고 뼈 자체를 좀 교정함으로써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술은 근데 어때요? 괜찮은가요? 수술 받고 괜찮은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약간 좀 환자분들이나 그런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수술 받아서 많이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한의원에 수술 받고 나서도 좀 통증이 다시 생겼다, 좀 다시 아프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수술 한번 그 상담을 좀 잘 자세하게 받아보시고 수술하시는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한방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나요? 한방에서는 그 무릎 관절염을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외부의 원인과 내부의 원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또 외부의 원인은 풍한습이라고 해서 네. 그런 또 풍한습 외사라고 하는 원인과 그 외상에 대한 원인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부의 원인은 간과 신의 기혈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내부 그 생기는 무릎 관절증이 생기는 내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풍한습의 원인이라는 거는 네. 한마디로 날씨에 대한 원인인데요.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심해지는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증상을 그런 날씨의 원인을 외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의 충격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뭐 외상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무릎 관절이 손상돼서 이렇게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 신의 기혈이 부족하게 되는 거는 그 나이가 듦에 따라서 기와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관절이 나타나는 퇴행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네. 침과 뜸, 그리고 그 한약 치료, 그 다음에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네, 침과 뜸 치료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침과 그 무릎 관절의 주위에 있는 혈자리나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주위에 침과 뜸을 놓음으로써 혈액 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주고 또 국소 요 무릎 관절 쪽에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손상 부위의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한약 치료는 무릎 관절에 노화가 되신 경우나 그 손상이 된 경우에 뼈와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또 과로로 아니면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무릎 근육이 경직되거나 좀 짧아진 단축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약침 치료, 봉침 치료가 있는데요. 그 봉침 치료는 벌에서 추출한 그 봉독을 정제해서 이제 또 주사 형태로 만든 봉침인데요. 그 순수 그 봉침 치료가 일단은 염증이나 그런 진통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순수한 한약재나 한약을 정제해서 만든 약침 치료도 그 통증 부위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네. 통증 감소는 물론이고 면역 작용을 완화시켜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봉침 치료가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제일 효과가 있는데요. 봉침에는 히알루론산이라고 요새 많이 TV에도 네. 나오고 하는데 그런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무릎 관절 내의 윤활 기능을 향상시켜서 무릎 관절 증상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멜리틴과 아파민 성분이 있어서 염증 반응에 관여해서 무릎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치료 사례 있으면 같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많이 무릎을 쓰셔가지고 네. 연세도 많으신데 아직까지도 일을 많이 하셔서 무릎 관절을 많이 쓰셔서 뭐 병원에 입원도 하셨었는데 거기서는 무릎에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약간 조금 돌출이 돼서 계속 아프다고 하셨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수술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증상인데 그런 분들도 침치료와 뜸치료 또 봉침치료를 한 달 정도 받으시니까 지금 무릎 굽혔다 펼 때도 아주 좋으시고 일하실 때도 지금 아주 수월하게 일하고 다니신다고 아주 좋아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 무릎은 관절이 부위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엄지 발가락만 이렇게 좀 관절염이 있고 네, 또 스마트폰을 엄청 쓰니까 네, 이 엄지 손가락에 또 약간 관절염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작은 부위들도 치료가 되나요? 예, 그럼요. 작은 부위도 근육 근처에 근육들과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같이 치료해주면서 같이 봉침치료, 약침치료를 같이 해주면은 관절 내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봉침치료를 해주면은 무릎과 똑같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염증도 줄어들면서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통증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손가락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손목 이런 부분. 예, 손목도 훨씬 많으시고 운동하다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한 분은 젊은 분은 아니시지만 손가락을 너무 많이 쓰셔서 네. 이게 이 손가락이 굽혔다 폈다가 잘 안 되고 좀 딱딱 이렇게 아예 소리가 굳어져. 나도록 굳어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통증과 함께 좀 근육이 많이 좀 굳어지는 그런 탄발지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침치료, 뜸치료하고 또 봉침치료로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도 많이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생활 속에서 무릎 관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릎 관절이 치료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치료 후에 생활 습관 개선도 많이 중요한 관절증 중에 하나인데요. 네. 평소에 무릎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을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보통 양반다리라고 하는 좌식 자세, 네. 그리고 또 무릎 꿇기. 그게 안 좋은가요? 예, 그럼요. 무릎이 오래 굽히고 있는 자세, 무릎을 오래 굽히고 있는 자세 자체가 무릎 관절에 많이 무리가 되고 또 굽이 있는 신발들, 그 다음에 계단이나 비탈길에 좀 자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생활 습관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무릎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통증이나 또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붓기가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봤는데 한국인이 소파 사는 이유예요. 네. 한국인은 소파를 사서 거기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는 등받이로 쓰려고 네. 소파를 산다. 근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이제 좌식으로 이렇게 무릎 양반 자세로 많이 앉잖아요. 네. 그런 습관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등산 또 요즘 많이 가시는데 네. 등산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 네. 다녀오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등산을 하실 때는 일단은 무릎 관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보폭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보폭을 좀 짧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보폭을 짧게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걸으시는 게 중요하시고 등산 또 이렇게 보폭 크게 탁탁 걸어야 네. 좀 고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빨리 가고 싶으신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 올라가시고 빨리빨리 내려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내려갈 때는 사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좀 더 보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도 계속 좀 인지를 하시면서 보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도움이 되시고 그다음에 신발도 많이 고르실 때 등산화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으신 게 깔창이 좀 딱딱한 거는 무릎에 바로 충격이 바로 오기 때문에 딱딱한 신발보다는 부드러운 운동화가 또 운동화보다는 등산화가 좀 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
가는 충격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그 스틱 있잖아요. 스틱을 쓰는 것도 많이 중요한데 스틱을 한 손에 쓰는 것보다는 한 손에 하나씩, 양손에 2개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스틱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틱을 사용하셔서 올라갈 때는 좀 스틱 길이를 줄이고 내려올 때는 스틱 길이를 늘려서 무릎 관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등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스틱은 한 손에만 들고 다니시는 걸 자주 보는데 네. 이 양쪽을 이렇게 스키 타듯이 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양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은 뭔가 좀 등산 고수 같지 않고 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한 손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무릎 한 관절에 충격이 더 많이 가게 되고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나 허리 쪽에도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등산 습관이 좀 안 좋게 몸에 등산하시면 할수록 한쪽만 조금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등산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좀 쉽게 말해 스킬이 높아지신 분들이 하시는 그런 등산 습관이 좀 몸에는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그 무리가 덜 되는 방향으로 항상 운동이나 뭐 생활을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아픈 분들을 보면 이제 겨울에 자주 넘어진다든지 겨울에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이 낮아질 때 네. 무릎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무릎 통증은 그 기온이 낮은 가을이나 겨울에 그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무릎 그 관절에 있는 뭐 근육이나 혈관이 날씨가 추워지면 수축하기 때문에 네. 그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과 겨울에는 그 봄과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이 좀 줄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호르몬 체계도 좀 변화가 되는데 세로토닌 양이 좀 줄고 멜라토닌 양이 좀 늘기 때문에 그 통증이 조금 더 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찬바람을 맞는 걸 좀 피해 주시고, 일단 무릎이 좀 시리거나 몸이 좀 차다고 하시면은 무릎에 좀 담요를 덮고 있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날씨가 많이 춥다고 집에만 계시거나 몸을 감싸고 움직이지 않고 계시면은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수영이나 수중 에어로빅 아니면 가벼운 걷기 등의 운동을 하시면서 좀 혈액순환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또 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시니까 네. 급성 질환이 아닌 경우, 만성 무릎 통증 질환인 경우에는 낮은 기온으로 좀 경직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온찜질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네. 좀 류마티스 질환 같은 그런 무릎 질환은 그 면역 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온찜질이 오히려 더 염증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좀 우리가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네. 뼈 건강이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또 체질 진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뭐 기본적으로는 칼슘이 좀 많은 음식들, 뭐 멸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뼈채로 먹는 생선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뼈채를 먹는 생선도 뭐 멸치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좀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의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오경환 원장님께서 무릎 관절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 모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황칠나무가 어떤 건가요? 네, 황칠나무 잎에는 타닌 성분 그리고 또 비타민 C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뿌리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네. 예로부터 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동의보감 기록에 의하면 황칠나무는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신기통이나 토하고 설사라는 광란을 치료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는 또 인삼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포닌 성분이 원기 회복 및 면역력 향상에 도 효과가 있어서 질병 저항력을 높여주고 체력을 증가시켜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현대인들은 잦은 음주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인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황칠나무에는 간세포를 보호 및 그 해독 효과가 있고 또 간염, 간경화 등 간 질환 예방과 그 숙취 해소, 피로 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좀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황칠나무에 함유되어 있는 세스키테르펜 성분과 또 안식향이라는 독특한 향기가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안식향이라는 게 안식하게 주는 향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식향이라는 게 네. 저는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생소해서. 네, 안식향이라는 게 황칠나무 같은 안식향 나무 껍질에서 나는 향기인데요. 네. 안식향은 정신에 안정시키고 또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우울증이나 갱년기 질환,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중국 사서 중 하나인 주역의 서문에도 황칠판을 위해서 이 책을 명상하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황칠나무는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고 네. 또 집중력 향상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황칠나무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주고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네.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황칠나무는 좀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라서 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혈압 상승,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오체 약한 분들이나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혓바닥이 붓거나 인후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이게 알레르기 반응처럼 오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옷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좀 그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겠네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황칠나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칼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경환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키는 164 정도이고요. 네, 몸무게는 52, 네. 그다음에 나이는 55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오경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어디가 많이 불편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요 며칠 새 왼쪽 귀에 약간 통증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통증이 찌르는 듯한 느낌인데, 네. 하루에 한 4-5번 정도? 며칠 전에보다 횟수가 조금 좀 잦아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 이전에도 혹시 뭐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예, 한 몇 달 전에, 한 석 달쯤 전인데요. 네, 오른쪽 귀에도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네. 제가 한의원에 가서 네. 부비동염 치료를 하고 있어서 아. 그걸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 받고는 지금 오른쪽 귀는 괜찮으신가요?
예, 예. 오른쪽 귀는 제가 그 전에 한의원 가기 전에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약간 염증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의원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이비인후과 가봤는데 염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예, 치료가 되고 그때 이후로 오른쪽 귀는 괜찮았어요. 아, 그럼 오른쪽 귀도 지금 왼쪽 귀랑 똑같이 약간 안쪽이 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셨던 거죠? 예, 예. 왼쪽 귀가 지금. 그럼 평소에 뭐 비염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비염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고요. 비염 약을 먹은 적은 없는데 요즘에 그 콧물, 맑은 콧물 좀 흐르는 경향이 좀 있어서 혹시 네. 그거 연관이 있는 건가 생각을 그게 한 적은 좀 자주 있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자주 있어요. 매일마다. 아, 콧물 그러시고 그 왼쪽 귀 쪽에 귀 속에 통증이 있는 게 귀 그 바깥쪽의 통증은 아니시고 안쪽의 통증이 예. 느껴지시는 거죠? 예, 안쪽에 통증. 왼쪽은 혹시 뭐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셔서 내시경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네. 예, 안 가도 된가 했는데 오늘 좀 조금 더 있어서요. 아, 오늘 조금 더 심해지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코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여쭤본 것도 코 쪽에 뭐 비염이 있거나 하시면은 그쪽에 염증이 있어서 그 염증이 귀 쪽까지 좀 퍼진 거나 아니면 귀 쪽이 붓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귀 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같이 치료해 주면 좋으시고 그다음에 왼쪽에 귀 쪽 통증도 오른쪽과 같이 지금 뭐 특별히 뭐 큰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염증이나 이런 통증이 있으신 건데 같이 좀 한의원에서 침치료 받으시거나 아니면 또 그 봉침 치료, 약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은 금방 그 통증이 없어지시고 염증도 가라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나 통증이 많이 지속되거나 하시면은 한번 그 이비인후과나 한의원 가셔서 그 귀 쪽에 한번 내시경 같은 거 찍어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일 수가 있나요? 요즘 좀 춥고 이래서. 네, 근데 일시적인 그런 것들을 비염, 급성으로 이렇게 비염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보통 만성적인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콧물이 차 있고 하다 보니까 염증이 이렇게 계속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염증이 다른 귀나 다른 데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염 치료도 같이 해주시는 게 이런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이요. 네,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70에 58kg고요. 네. 나이는 31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오경환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어디가 많이 불편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네. 이제 제가 군대에서 좀 크게는 아닌데 다쳤거든요, 한 번. 국내에서요? 군대에서. 군대에서요? 군대. 네네. 아, 네네. 네. 계단 타고 다니다가 네. 충격 몇 번 먹고, 네. 그 뒤로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었는데, 네. 이게 막 좋아지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단 내려가거나 뛰면은 네.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좋아질 수 있나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그 혹시 그 군대 그때 다치신 지는 지금부터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반? 2년 좀 안 됐어요. 1년 정도 되셨고, 네네. 그때 많이 뭐 다치셔서 뭐 입원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입원은 못했고, 네. 그냥 그럼- 물리치료만 좀 받았었어요. 군대 내에서도 계속 물리치료만 받으셨던 거예요? 네네. 뭐 특별히 뭐 네. 엑스레이나 이런 그 영상 사진을 네. 찍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거는 못 찍고 연골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무슨 연한증인가? 연골 정확히 연화증이. 네네. 아마 그렇게 좀 계단 내려가시거나 하실 때 충격이 크셨으면은 연골 쪽이 손상이 돼 있을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뭐 네. 지금도 부어 있거나 하진 않으시죠? 근육이요? 아니요, 그 무릎 관절 자체가 네네네네. 지금 붓진 않으시고 그러면은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으세요? 통증이 많이 없으세요?
네. 근데 뭐 움직이려고 할 때, 걸으실 때도 많이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냥 걸을 때는 괜찮고요. 네. 계단을 내려갈 때나 조금 무리해서 뛸 때 음, 그러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뭐 드시는 약은 없으시죠? 네, 이거 관련해서 먹는 약은 없으시고. 지금 혹시 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운동 안 해요. 운동 따로 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의원에서 그 물리치료도 좋지만은 한의원에서 네. 근육 그 관절을 좀 부드럽게 네. 하고 좀 근육 그 무릎 관절 주위의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한의원에 침 치료를 받으셔서 일단은 무릎 관절에 좀 굳어진 그 관절이나 주위의 인대를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 무릎 관절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 지금처럼 네. 통증이 좀 많으실 때는 뭐 런지나 네. 스쿼트 같은 무릎에 좀 네. 무리가 되시는 운동보다는 좀 네. 앉아가지고 뭐 하체를 든다거나 이런 누워서 하체를 드는 것 같은 좀 허벅지 근육 밑에 또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 무릎의 통증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무릎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위주로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예. 허벅지나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근력 운동을 너무 심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부터 네.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한의원 가셔서 약침이나 네네. 봉침을 맞으시는 것도 통증 네. 완화나 지금 염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자체가 지금 무릎 네네.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통증이나 이런 걸 많이 줄이시기 위해서는 침 치료나 봉침 치료 이런 치료로 많이 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침이 근육 좀 강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 맞나요? 네,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1차적으로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좀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서 자가적으로 좀 치료도 가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좀 근육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전화 주신 분께서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170cm에 58kg면 네. 좀 마른 체형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뭐 이래서 조금 이제 비만하신 분들도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날씬하신 경우도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나요? 일단은 근데 무릎 관절 자체는 그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게 맞는데, 그 많이 좀 마르신 분들은 사실은 뭐 무릎에 뭐 체중의 부하나 이런 게 크진 않아서 네. 그런 것보다는 무릎이나 하체 그 근육을 좀 근육 강화. 강화시켜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운동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헬스나 이런 걸 하는 게 좋나요? 네, 그런 거나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이나 네.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시고, 일단 지금 통증이 있으실 때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하시는 게 건강에 좀 도움이 네. 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그 다리에 쥐나는 거는 그것도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그 뭐 직접 뵙진 않았지만은 그 네. 들었을 때 상태로 봤을 때는 아마 운동을 안 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가 뭐 50대, 60대,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근육이 자연적으로 좀 약화가 돼서 쥐가 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도 그러시고 나이도 좀 젊으시고 하신데 지금 그 무릎에 자주 그 근육에 자주 쥐가 나고 하시는 거는 그 운동 부족이나 또 아니면은 혈액 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함으로써 좀 혈액 순환을 그 잘 되게 도움을 되게 하면은 그 쥐나는 증상도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런데 좀 요가 같은 게 좋지 않나요? 예, 요가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가가 혈액순환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게 은근히 근력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가 같은 걸 한번 배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110 쓰시는 분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턱 아래가 살짝 틀어지셨는데요.
이게 세균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네요. 침을 맞고 좀 좋아졌는데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나을 수 있을까요? 봄침이나 약침을 맞아도 될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세균 때문에 턱이 틀어질 수가 있나요? 세균 때문에 턱을 틀어지는 경우는 크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일단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셨을 테니까 네. 뭐 그게 원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뭐 차가운 데서 자거나 차가운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면은 네. 입이나 이런 얼굴이 틀어지는 구안화사가 네.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봉침이나 약침 치료로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세균은 아니지만 바이러스 같은 걸로 인해서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봉침 치료로 많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서 한의원에 가셔서 많이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턱 아래가 틀어졌다는 건 이게 관절을 의미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구안화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이게 구안화사를 한번 어릴 때 겪었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저도 어저께 알았는데 진짜로 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찬 데서 자거나 찬바람 쐬는 게 많이 안 좋죠? 네, 그렇게 구안화사 증상이 갑자기 찬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네.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다른 증상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오시면은 확실히 빠르시고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3개월 이상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좀 오랜 치료가 걸리고 또 봉침 치료랑 또 한약 치료를 같이 하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봉침이나 약침 같은 거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진 않나요? 그냥 들어갈 때 조금 아플 수는 있고 네. 일반 침보다는 그래도 조금 두꺼우니까 아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맞는 일반 주사보다는 훨씬 덜 아프고 그 정도의 통증. 예, 그리고 또 근데 구안화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얼굴 쪽에 맞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게 한 잠깐이고 그 다음에 한 오래 가도 한 하루 이틀 정도면은 사라지니까 크게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또 요즘 겨울철이라 좀 날씨가 춥잖아요. 네. 좀 건강 관리 혹은 이제 뭐 구안화사 같은 걸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은 많이 춥다고 할 때 요새도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목도리나 마스크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으시고 네. 항상 목 뒤쪽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목 뒤쪽에도 좀 많은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 근육이 좀 경직되거나 아니면 목 뒤에서 나오는 신경 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좀 구안화사나 이런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 자체, 그 다음에 또 상체 위주로, 그 다음에 얼굴 마스크 하시는 것도 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문자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348 쓰시는 분입니다. 네, 박사님 29세 저희 딸이 몸에 열이 있는 편인데 손발이 엄청 차요.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다리도 붓고 변비도 있는데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마시면 좋은 차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일단은 몸에 열이 많으신데 손발이 차다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순환이 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시고 네. 일단은 이런 분들은 보통 상체에 열이 많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상체의 열을 좀 꺼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좋은데 뭐 민들레 차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손발이 차시고 하시는 거가 좀 더 심해지면은 뭐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셔서 좀 열을 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열이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체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체질 가까운 팔체질 하시는 한의원에 가셔서 체질에 따른 침을 맞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드시고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오경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